시어머니가 죽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울지 않았다. 밥상을 차렸다. 빨래를 걷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다. 이웃집 안악이 그 모습을 담 너머로 봤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안악도 사라졌다. 조선 숙종 연간 경기도 어느 고을의 이야기다. 양반가 며느리 옥순. 그녀의 시어머니가 밤사이 숨을 거뒀다. 병도 없었다. 전날까지 마당을 쓸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의원은 노환이라 했다.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옥수는 달랐다. 시어머니가 죽은 날 아침 그녀는 아무것도 쏟아내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번 없었다. 그저 방문을 열고 시신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었다. 그 밥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다. 그걸 맡은 이웃집 막내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못 잤다. 무엇 때문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옥순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18살 때였다. 남편은 이 고을 아전의 외아들 제복이었다. 제복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 시어머니 한씨는 그런 아들을 무기로 썼다. 옥순에게 시킨 일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겨울에도 맨손으로 빨래를 했다. 밥상에서 반찬을 먼저 집으면 안 됐다. 먹다 남긴 음식을 뒤에 먹어야 했다. 동네 사람들은 알았다. 그 집 며느리가 고생한다는 걸. 그래도 옥수는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지만 울지도 않았다. 늘 그 표정이었다. 무표정. 그 무표정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이제와 돌아보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죽기 사흘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다. 한씨가 밤마다 기침을 했다. 그것까지는 흔한 일이었다. 문제는 그 기침 소리가 멈추는 시간이었다. 항상 정확히 자시듯이, 즉 밤 12시쯤이었다. 뚝뚝. 그리고 아무 소리가 없었다. 옆방에서 제복이 확인하러 가면 어머니는 눈을 뜨고 천장을 보고 있었다. 잠든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그 표정으로. 제복은 그냥 돌아왔다. 그런데 옥수는 그 시간에 항상 부엌에 있었다. 왜 부엌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제복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묻는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 한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옥순의 시누이 갑순. 갑순은 두 마을 건너에 시집가 있었다. 친정을 자주 드나들었다. 올 때마다 어머니 방에 오래 있었다. 나올 때는 항상 뭔가를 들고 나왔다. 한 번은 보자기였다. 한 번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한 번은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지만 옷고름이 불룩했다. 옥수는 그걸 봤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제복도 봤다. 그도 아무 말도 안 했다. 갑수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사흘이 지나서야 나타났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눈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오자마자 한 말이 이것이었다. 어머니 방 정리는 내가 할게. 장례가 끝났다. 한 씨의 무덤은 비싼 양지 바른 곳에 만들어졌다. 제사도 지냈다. 밥도 먹었다. 갑순도 돌아갔다. 그 뒤부터 제복이 달라졌다. 밥을 먹다 멈췄다. 이유 없이 마당을 서성였다. 밤에 잠을 못 잤다. 옥순이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오? 제복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다. 그런데 그날 밤, 제복은 혼자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한참 있다가 나왔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표정도 없었다. 옥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부터 옥수는 밤에 자는 척을 했다. 막내가 옥순을 찾아온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다. 내가 이상한 걸 봤어. 막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말이야. 옥순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어. 밤 12시가 넘어서 그 냄새가 이상했어. 약 냄새도 아니고 음식 냄새도 아니고. 옥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시어머니 기침이 심하셔서 탕약을 다렸소. 막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돌아가는 막내의 걸음이 이상했다. 빨랐다. 너무 빨랐다. 뒷모습을 보며 옥수는 한 가지를 생각했다. 저 여자는 지금 무서운 거다. 사흘 뒤 막내가 사라졌다. 남편이 찾아다녔다. 이웃이 찾아다녔다. 없었다. 집 안에 밥은 지어져 있었다. 신발은 신발장에 있었다. 빚도 있었다. 근데 막내만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친정에 갔나? 아니, 연락이 없다던데. 혹시 강에 갔나? 제복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옥순을 봤다. 옥순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리고 말했다. 딱 가게 됐네요. 그게 전부였다. 제복은 그날 밤 또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더 오래 있었다. 나오지 않았다. 옥수는 바깥에서 방문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막내가 사라지고 열흘이 지났다.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옥순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냥 어색한 눈빛이었다. 점점 거리를 뒀다. 우물에서 마주치면 먼저 자리를 피했다. 장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짧게 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옥수는 이걸 알았다. 그러면서도 태연히 살았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장을 봤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옥순 씨, 할 말이 있소. 표정이 조심스러웠다. 눈이 흔들렸다. 무슨 말을 꺼내려는 건지. 옥수는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물을 내왔다. 그 행동 하나에 이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장이 꺼낸 말은 이것이었다. 막내가 돌아왔소. 옥순이 고개를 들었다. 살아서 돌아왔소. 근데 말을 못하오. 막내는 사라진 지 열흘 만에 빗산에서 발견됐다. 누군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산 중턱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그러나 살아 있었다. 다만 눈이 이상했다. 초점이 없었다.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았다.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그저 한 방향만 봤다. 이 마을 방향. 아니, 더 좁히면 이 집 방향. 의원이 와서 봤다. 몸에 이상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는지는 몰랐다. 이장이 나가고 옥수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막내의 일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평화로운 게 아니었다. 숨을 죽이는 조용함이었다. 어느 노인이 말했다.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 마을에. 그때도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잃었는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겼어. 사람들이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소? 노인이 말을 멈췄다. 그 며느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집은 없어졌어. 흔적도 없이. 이 말이 퍼졌다. 제복의 귀에도 들어갔다. 제복은 그날 밤 옥순의 방에 들어와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제복이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옥수는 제복을 봤다. 긴 침묵이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제복이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방에서 이걸 찾았소. 작은 종이 한 장이었다. 글자가 빼곡했다. 한씨의 글씨였다. 옥순이 읽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그게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제복이 말했다. 어머니가 무서웠다고 쓴 거요. 당신이 무섭다고. 옥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서방님도 아시지 않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복은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그 말 한마디 안에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제복은 피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갑순이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마을 어른 2명도 함께였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갑순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오라버니, 이 집 정리해야 해요. 제복이 물었다. 무슨 정리? 어머니, 유품 말이야. 제대로 나눠야지. 옥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순이 옥순을 봤다. 올케는 잠깐 자리 비켜줄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말이었다. 그러나 눈은 달랐다. 밀어내는 눈이었다. 옥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갔다. 그리고 바깥에서, 안에서 나누는 말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자기 이름이 나왔다. 2번. 갑순 일행이 돌아간 뒤 제복이 옥순을 불렀다. 표정이 이전과 달랐다. 결심한 얼굴이었다. 당신 당분간 친정에 다녀오시오. 옥순이 멈췄다. 무슨 이유로? 그냥 쉬어오란 거요. 지금 집안에 여러 말이 많으니까. 옥순이 물었다. 서방님은 저를 믿으시오? 제복이 잠시 눈을 피했다. 믿소. 근데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갑순이도 걱정을 하고 그 순간 옥순이 알아챘다. 이건 쉬라는 게 아니었다. 내보내는 것이었다. 갑순이 움직인 것이었다. 제복은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어디에도 서지 못하고 옥순은 더 묻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제복은 그 모습을 복도에서 봤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옥순이 짐을 싸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다. 한씨 방에서 소리가 났다. 제복이 들었다. 옥순도 들었다. 발소리는 아니었다. 뭔가 끌리는 소리였다. 제복이 방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방 안 가득 냄새가 있었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 옛날 냄새. 한씨가 쓰던 머릿기름 냄새였다. 제복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방문을 닫고 뒤로 물러섰다. 옥순이 그 자리에 서서 봤다. 제복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옥순이 말했다. 서방님. 제복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방은 제가 닫아두었소. 그 방은 열지 마시오. 제복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 했다. 옥수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 짐만 쌌다. 그 짐을 들고 마을 뒤편 작은 절로 갔다. 비구니 스님 한 분이 혼자 지키는 작은 암자였다. 스님은 옥순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방 하나를 내줬다. 옥순은 사흘을 거기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저 창을 통해 하늘을 봤다. 사흘째 밤, 스님이 찾아왔다. 당신 뭔가 들고 있소. 옥순이 고개를 들었다. 몸 안에 말이오. 오래된 거요. 10년은 됐겠구먼. 옥순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다. 스님,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소. 스님이 말했다. 알아. 근데 아무 짓도 안 한 게 때로는 집보다 무겁지. 그 말이 옥순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처음으로 옥순이 흐느꼈다. 나흘째 되던 날, 절에 사람이 찾아왔다. 마을 안악 하나였다. 옥순을 아는 사람이었다. 제복 씨가 쓰러졌어요. 옥순이 일어났다. 어머니 방에서 나오다가 쓰러졌대요. 의원이 와봤는데 몸에 이상이 없대요. 근데 말을 못해요. 옥순의 표정이 굳었다. 막내와 같은 증상이었다.
안악이 말을 이었다. 갑순 씨가 그러는데 이거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뭔가 한 거라고. 집에 이상한 게 있다고. 다 당신 탓이라고. 옥수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갑순이는 어디 있소? 안악이 답했다. 재복 씨 곁에 있대요. 어머니 방 안에서. 옥순의 눈이 달라졌다. 그 방에 갑순이 있다고. 옥순이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사람이 여럿 있었다. 모두 그녀를 봤다. 눈빛이 갈렸다. 무서워하는 눈, 의심하는 눈, 불쌍히 여기는 눈. 옥수는 그 사이를 걸어 들어갔다. 방 안에 재복이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다. 막내와 같았다. 갑순이 곁에 앉아 있었다. 옥순을 보자 일어섰다. 옳게, 이제 다 알아.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또 나왔어. 상자 안에 있었어. 옥순이 물었다. 무슨 편지요? 갑순이 꺼냈다. 한 씨의 글씨였다. 그 내용은 옥순이 한 일이 아니라 갑순이 어머니에게 부탁한 일이었다. 재산을 옥순 몰래 빼돌리는 일. 옥순의 눈이 멈췄다. 그 편지를 쓴 건 한 씨였지만 그 편지가 발견된 건 갑순의 품에서였다. 갑순이 달아났다. 마당에서 소리가 났다. 마을 어른들이 말렸다. 누가 포조를 부르러 갔다. 재복은 방 안에서 여전히 눈만 떴다. 옥수는 그 혼란 속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재복 곁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래도 잡았다. 한참 뒤 재복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소리는 안 났다. 옥순이 귀를 가까이 댔다. 아주 작은 숨결이 귀에 닿았다. 미안하오. 그 말 세 글자.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다.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더 꽉 쥐었다. 마당에서 갑순을 잡았다는 소리가 들렸다. 밖이 떠들썩했다. 방 안은 고요했다. 포졸이 왔다. 갑순을 데려갔다. 마을 어른들이 사정을 정리했다. 갑순이 어머니 생전에 재산을 조금씩 빼돌렸다는 것. 한 씨 스스로가 그걸 편지에 남겼다는 것. 그러나 갑순이 그 편지를 숨겼다는 것. 옥순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 막내가 말을 잃은 건 공포 때문이었다고 나중에 밝혀졌다. 갑순의 남편이 막내를 위협했다. 산에 두고 왔다. 입 다물지 않으면 더 할 것이라 했다. 그 뒤 막내는 서서히 말을 되찾았다. 재복도 열이 내리며 눈빛이 돌아왔다. 한 씨 방에서 난 소리는 결국 설명되지 않았다. 냄새도 설명되지 않았다. 마을 노인은 말했다. 한 씨가 직접 알린 거야. 딸이 한 짓을.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뒤 옥수는 집을 지켰다. 재복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반쪽은 돌아왔지만 나머지 반쪽은 그 방에 두고 온 것 같았다. 옥수는 한 씨 방을 봉했다.
문에 창호지를 새로 발랐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했다. 자신도 들어가지 않았다. 봄이 되면 그 방 창가에 꽃이 피었다. 아무도 심지 않은 꽃이 해마다 같은 자리에.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하지 않았다. 눈길만 줬다. 그리고 돌아갔다. 옥수는 그 꽃을 꺾지 않았다. 물도 주지 않았다. 그냥 뒀다. 피었다 지고, 지었다 피고. 그게 뭔지 옥수는 알았을 것이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진실은 말로 꺼내면 깨진다. 그냥 두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그 집담 옆을 지나면 지금도 가끔 꽃향기가 난다고 한다. 바람도 없는 날에